그러시 뒤쪽에 물 하나 챙기시고 간식도 챙기시고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요즘 뭐 코로나도 다시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다른 곳에서는 뭐 일손돕기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소개부터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김중권입니다. 네, 저 오늘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저희 이 교육 취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취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교육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 총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이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최대한 빨리 이제 바쁘실 테니까 4시 한 중반쯤 끝내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주제 발표 시간이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농산물 유통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 유통을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외부의 지역농업 네트워크에 그 권지희 사장님이라고 대단히 그 숙련되신 이제 전문가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21일, 11월 11일, 12월 2일 이렇게 이제 실무교육 3회차, 그리고 이제 현장교육 1회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수요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육생분들이 어딜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고 싶으신 데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은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가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제 그 10월 21일부터 3회차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제가 숫자로 1, 2, 3 이렇게 써져 있고, 밑에도 1, 2, 3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이게 1회차 교육, 2회차 교육, 3회차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육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 교육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시면 되는 건 맞기는 한데,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 3가지 교육을 다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하고, 회차별 편하게 오시면 되고, 그리고 상시학습은 제가 출석부 정리해서 매 회차 끝날 때마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이 교육을 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지 못하면 교육이 이쪽 귀로 들어서 저쪽 귀로 나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 목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인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유통 분야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이제 알려드리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농식품 유통과의 그 조직 구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 이제 농산물 산지유통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조금 있다가 약 1시간 반 정도 그 전문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는 오늘 교육의 이제 목표인 거고,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취지 자체가, 이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농산물 유통 분야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분들의 적극성이 그 업무의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다른 부서보다 그게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과에 한 7월 달쯤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인력풀을 구성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인력풀을 공식적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조금 성과를 내려면은 조직화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일단 단어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여기 글자가 쬐끄만해서 누가 보면 무식하게 저스티스라고 써놓은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어 정의부터 해야 하는데, 일단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들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계실 거예요. 어디다가 가져와서 어디다가 갖다 판다. 영어로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그 단어를 지겹게도 분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결국 생산지의 많은 이제 원물을 소비 쪽으로 분배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활동에서 생산과 소비를 잇는 경제활동이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조금 이제 단어를 어학사전에 있는 대로 정의를 하자면, 표적시장에게 제공을 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인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산지의 무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 이제 어디론가 가가지고 소비지로 가게 됐을 땐 이게 한 5,000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산지에 있는 물건을 단순하게 옮기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4,000원에 이제 가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분배하는 이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배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돈을 버는 행위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도 또 써놓긴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일에 이런 경제활동 아니면 이런 가치 창출이라든지 돈을 번다. 사실 저희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번다 아니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한다 이건 기업의 활동이지 공무원의 활동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치안이라든지 안전, 도로, 교통 아니면 시민들의 복지 이런 돈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활동은 애초에 저희하고 맞지 않는 업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발생을 하죠. 아니 우리가 이런 활동에 익숙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데 이걸 왜 해야 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혹시 왜 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 왜 해야 할까? 뭔가 이제 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나. 시키니까 하지 왜 하고 있어? 맞아요. 저희는 시키니까 합니다. 과장님 너무 제 가슴을 너무 찌르시는데. 맞아요. 저희는 시키니까예요. 시키니까. 시키니까 어거지 춘향이를 하고 있긴 한데 애초에 익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농산물 유통에 관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농산물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농산물에 대한 이제 단어 정의를 해보면은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를 얘기하고 흔히 얘기하는 뭐 곡식이라든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농산물이 그 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물자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농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은 이 농업 자체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공익적 가치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환경 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문화적 기능, 그 아니면 식량 안보나 경관, 치수, 하여간 별의별 그 공익적인 가치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 가치들을 제가 여기서 뭐 18조 6,343억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건 2019년도에 농민신문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냥 끄적끄적 적어 놓은 걸 제가 옮겨 놓은 것 뿐이고 사실은 이렇게 숫자로 정의되진 않아요. 숫자로 정의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농업에 공익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공익적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에 대해서 저희가 익숙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농산물이 붙음으로써 이러한 그 농산물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익숙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익숙지 않은 일 하느라고 이제 다들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잠깐 정리를 해서 그 요약을 해드리면 계속 반복을 하지만 유통은 사실 행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걸 직접 하려고 했을 때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잘 되지도 않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급식센터를 저희가 직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급식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수발주를 받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를 시켜요. 이를테면 뭐 차량에다가 농산물 원물을 실어가지고 각각 이제 학교에다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농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원물을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죠. 또 갖다 주고 나니까 이게 품질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 원물을 보내긴 했는데 중간에 품위 관리가 이렇게 안 됐는지 저 모르겠네요. 저희가 빨리 이제 새로운 물건들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욕먹으면서 클레임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완료를 해서 뭐 생산자들의 기획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들 어떻게 소포정하셔야 돼요.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맨날 이제 욕먹고 숫자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학교에 그 학교 급식 농산물 보내려면 새벽 5시쯤에 나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3시쯤에 퇴근하고. 공무원 중에 이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단연컨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직 증명이 들어올 때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가치는 딱 3가지거든요. 하나, 직장 내 안전성. 2개, 연금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번째는 워라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종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 분야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주도한다고 하는 건 성향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직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직매장에서 계속 발생하는 게 뭐냐면 수입과 지출이죠. 이를테면은 돈을 받아다가 지출을 해요. 저희는 돈을 어떻게 쓰죠? 세입으로 받아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세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그 다음 해에 지출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당일당일 정산도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유통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유통 업무를 바라볼 때 내가 직접 한다, 행정이 주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도를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 한다는 생각을 조금 머릿속에 지우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시의 농산물통이 어떻게 간다고 이제 그림 자체는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위치를 먼저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지원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주도 조직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주도 조직을 육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저희가 원활하게 이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유통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기는 하지만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이게 공익적 가치 때문이거든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이 행정에서 이 업무를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똑똑한 주도 조직한테 저희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도는 안 하는데 어떤 주도 조직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주도 조직은 이 업무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게 되냐면 돈 벌어야지라고 임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내비뒀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행정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떻게 보조금을 조금 더 받지? 이런 마인드로 담당자가 아무 생각 없으면은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씩 원하는 건의를 하면서 그 업무 자체를 자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오면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최대한 자기의 돈을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향해 업무의 방향을 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철저한 지원 조직이긴 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항상 넣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주제가 하나 넘어가려고 해서 그래요. 없으시면은,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이런 이제 위치와 역할을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주제고요. 이걸 못했을 경우에는 업무가 엉뚱한 데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자, 그러면은 유통 업무. 아까 전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업무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그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업무의 시작은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해요. 누가 사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업무를 지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꼭 시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농림부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어디선가 요구가 들어와서 항상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단순하게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럼 탈이 안 나요.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내냐. 일대면 보조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산하면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복잡해질 일이 없거든요. 그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민원 처리하면 끝나죠. 그 뒤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업무는 이런 루틴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유통 업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이를테면은 만약에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어떤 농가가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너무 불쌍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소득이 적다는 문제를 인식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지, 소득이 적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잖아요. 소득이 적다는 게 문제라고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 업무를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농가 소득이 적으니까 어떻게든 니네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걸 위해서 뭘 해라라고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면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농가 소득이 적다는 문제 때문에 섞여 들어와요. 이 마이크 끄고 할게요. 예, 괜찮습니다. 예. 마이크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괜찮아요. 이게 무선 마이크.
아, 무선 마이크 주파수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못 오시는 분 때문에 무선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영상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민원성 발언만 좀 찾아요. 어, 내용을 조심해야 되구나. 내용이? 아, 내용이 넘어가는구나. 조금 정제를 할게요. 예. 아, 이거 주파수가 문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 예, 해서 지금 이제 업무의 시작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게 업무가 그 유통 업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농산물의 판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직매장을 졌다고 치면은 이제 직매장을 짐으로써 저희 업무가 끝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직매장을 짓게 되면은, 그러니까 직매장을 짓고 나면 이제 거기에 뭐 원물을 공급하는데 뭐 품목이 부족해요. 아니면은 소비자가 와서 이제 뭐 품위가 맞지 않습니다. 내지는 저기 이제 수수료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골치 아파져요. 저희가 유통 업무는 정말 끝이 없어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한번 다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업무는 신청하고 검토하고 처리하면 끝나요. 보조사업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뒷짐이 시달이 되고 이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받은 다음에 대상자 확정하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보조 결정하고 이제 보조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적탄하면 끝. 양쪽에 무선 써서 겹쳐갖고 여기를 유선으로 바꿔드릴게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잠깐 요것 좀 조정하고 갈게요. 자. 요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쪽 파워 좀 내릴게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요것 때문에 그러셔서. 응.